지금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농가에 하고 있는 이 문제점과 다수학 실천 기술입니다. 가을에 비닐 피복과 청소 배기 용역 바로 청소. 그 이제 뭐냐 여름에는 수확을 안 하니까 비닐은 3, 4월에는 4월 때는 비닐을 싹 벗겨버립니다. 벗겨버리면 노즐 상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비닐 하우스 골조만 세워져 있는 상태에 비워갖고 하는데 가을 한 10월 달쯤 되면은 양분이 이제 뿌리로 아까 내려간다 그랬죠. 단풍이 빠진다 그러는 거 마찬가지로 내려간다 그러는데 시들시들 잎이 마르면은 싹 빼냅니다. 예치기가 낫을 빼내가지고는 자기만 깨끗하고 자기 밥만 깨끗하고 싶어가 깨끗하게 칼쿠리 같은 걸 싹 긁어서 깨끗하게 드러내버립니다. 바로 수확과 동시에 그걸 놔놔야 휴면에 들어가 잠을 이불 덮고 우리 깜깜한 환경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주인 양반이 너무 부지런해가 자기만 깨끗고 이웃은 좀 안 깨끗고 이래가 이불을 홀랑 다 가져가버렸어. 그럼 부추가 잠을 잘 충분하게 못 자겠죠. 그죠? 그러면 생산량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했나? 부추는 가을에 배 가지고는 좀 자기보다 덜 깨끗하다 생각하고 좀 덮어놔둬라 이거라. 한 일주일 이상 보름 정도. 덮어놓은 이불 역할이 깜깜하겠죠. 그 다음에 만약 그래도 나는 도저히 내 양심에 나는 지저분해서 이걸 못 보겠다 하면 못 쓰는, 버리는 차강망 같은 거 있으면은 위에 한번 실 덮어줘라 이거라. 그러면은 수확량이 10% 내지 15% 정도 증수됩니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뭐 하려고 노동력 들어가면서 일찍이 10%는 거, 마른 거 끌어내면 조금만 힘들면 될 걸 사람 인력 들여가지고 10%는 거 드러내가 돈 들여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다. 수확량 적어가면서 그럴 필요는 그냥 배가 나나라. 마를 때까지. 그것이 한 10%에 15% 증수효과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칼슘제의 무작위 시용입니다. 우리 시중에 칼슘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는 경쟁력을 이기기 위해서 내 칼슘은 좋고 상대방 칼슘은 전부 나쁘다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 내 걸 파니까. 근데 칼슘은 저온기에는 뿌리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13도 시야에서는 뿌리로 흡수가 불가능합니다. 뿌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칼슘제를 32도씨 또 고온에서도 뿌리 흡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의리에서 줄라 그러지 말고 생육기에 칼슘제를 주는 것이 좋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칼슘 현상하고 이제 티번 현상이라 이걸 혼돈을 해요. 위쪽에는 뿌리 흡수 불가한 이런 색깔 자주 새기죠. 요 색깔이 부추가 띈 색깔이 전체가 아니고 잎 끝이 요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요거는 뭔 얘기냐면은 티번 현상. 그 칼슘이 부족하거나 온도가 저온일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걸 갖다가 모르고 가뭄 질소는 또 모르고 무조건 칼슘 부족이라고 칼슘만 시도 때도 없이 줘가지고는 경비만 들고 노동력만 낭비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네. 언제나면 아주 춥거나 더울 때는 하지 말라. 그리고 잠잘 때는 칼슘제도 뿌리지 말라. 요것만 핵심이라고 보십니다. 가뭄과 강우 시에는 질소만 가물거나 비가 많이 올 때는 질소는 뿌리로만 흡수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이게 유기질 비료입니다. 최근에 저희 유기질 비료 가있겠네. 내 집에서 생산된 거는 비료 아닙니다. 그건 탭이고, 농가들 수준이 그래요. 그 다음에 그 공장형 탭이 그 비료 포대에서 당겨 나오는 탭이는 유기물 똑같습니다. 그거는 탭이래요.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뭐 객관적으로 딱 이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다 해도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공장형 탭이는 썰가가 바로 나온다. 불과 2, 3개월 이내에 나오는 겁니다. 적어도 퇴비를 하려고 하면 1년 이상 부숙을 시켜줘야 됩니다. 기를 싹 없애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제 이 공장형 퇴비 한 포에 20kg 나오는 이걸 갖다가 이거는 막 완벽하게 부숙이 다 된 걸로 발효가 다 된 걸로 내가 바로 뿌립니다. 뿌리고 나면 어떤 현상이냐면 비닐하우스에서는 가스 발린해가지고 부추가 끝이 허옇게 말라버립니다. 평소에 아무 소리도 그때도 안 보던 농업기술센터 와가지고 부추를 한 주먹 배가 들어옵니다. 숨이 헐떡헐떡 그러면 분이 안 풀려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뭐 10원짜리 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자기는 어디 사는 이 얘기도 없이 이거 가스 피해 맞지요? 가스 피해 뭐 맞을 거라고 짐작은 추린할 뿐이지 정확하게 입증할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퇴비상에 퇴비를 썼더니만 이게 다 이래 됐다. 그래가 다 비내고 한 평을 나가라, 한 평 정도 나가라. 이거가
저 가스 피해 맞다가 도장 좀 찍어주시오. 농기술센터 소장이나 시장 도장 좀 찍어주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죠.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런 퇴비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퇴비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쌓아놓고 1년을 경과해라 입니다. 그럼 무조건 이래 옆에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1년 경과하면 되나요? 아니. 그래 이래 포띠 가져왔으면은 낫이나 뾰족한 걸 군데 구멍을 한 개씩 뚫어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까가지고 한테 쌌든지 해가지고 가스가 싹 빠지도록 해가지고 1년을 경과한 후에 뿌리면은 비말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장 팔아야 되고 또 농사 지은 사람은 돈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1년 묵힐 비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한 농가들이 지금은 1년 이상 썩혀가는데 절대로 작년 연도에 퇴비는 이런 포대 걸음은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가 제조 퇴비 측창 개방 상태에서 자가 제조하는 거 왼쪽입니다. 이걸 부츠하우스 이제 비닐 씌워놓고 옆에 열은 상태에서 조는 거고요. 미숙 퇴비 오른쪽에 이거는 미숙 퇴비 아까 이제 퇴비 그 포에 사는 걸음을 그대로 갖다 할 때 허옇게 뭐 바닥이 허옇죠 지금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왼쪽은 측창을 완전히 열어놓은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이런 안 쏘이는데 여기는 문도 닫아놓고 썩지도 않은 걸 이런 게 허옇게 이게 이제 가스가 발생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예치 후에 아까 말씀드린 데 아까 배치 후에 값은 좋고 비료나 물을 바로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음식을 하다가 음식을 실수로 손가락을 부시방에서 하다가 뱄을 때 손을 이제 붕대나 반창고로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안 되게 하는데 그거를 빨리 아물게 하는 게 큰 관건이에요. 그럼 방법은 뭘까? 그러면 물도 빨리 돼야 되고 비료도 빨리 주고 싶은데 할 관건은 뭘까? 제가 했는 방법 중에는 꼭 너무 맹신하게 가정에서 우리 양봉 부산물로 나오는 그 프로폴리스 건강보조식품으로도 많이 먹죠. 벌들이 자기 그 벌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연 항생물질인 프로폴리스를 분비를 하죠. 그걸 내가 이제 걸러내는 이 제품들입니다. 이걸 사도 되고 아니면 양봉한 집에서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걸러도 됩니다. 정제를 해가지고 그대로 삽니다. 그걸 갖다가 이거는 먹어도 괜찮으니까 물 하우스 한 동에 한 150평이라고 가정해둘 때는 지는 분무기 한 발만 충분합니다. 한 발 물통에다가 프로폴리스 우리 성인 밥숟가락 한 숟갈만 타가지고 쫙 뿌려주면은 상처가 굉장히 빨리 아물어요. 제가 그럼 그걸 어디서 그걸 발견을 했나 하면은 고추가 하도 그냥 육묘를 해가 하니까 자꾸 죽어요. 그래서 접목을 했어요. 고추를 접목을 하면은 고추가 이제 가지나 가지과기 때문에 고추의 저항성이 역병 저항성 고추에 접목을 해놓고 하니까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고추가 어느 날 갑자기 접목 위에 모가지를 비비고 저 모가지를 왜 다른 풀을 갖다 얹어놨을 수 있게 다른 사람 몸을 갖다 얹어놨을 수 있게 잘 안 아물지 않습니까? 이 고추가 나무 고추밭을 다 베를 형편이 됐어요. 그때 그래서 하는 얘기가 프로폴리스 물질을 갖다가 물조리에다가 한 숟갈 해가지고 탁 부어놓고 다시 밀봉을 해야 되니 이튿날 되겠네. 정말로 거짓말처럼 고추가 다시 다 똑바로 활착되는 걸 봤습니다. 그때 그걸 보고 이게 우리가 논문에서 나타나지만 프로폴리스는 뿔벌에 있는 천연항생 물질은 상처 치료에는 그저 그만이다 해서 해보니까 부추에도 아마 상처 치료에는 상당히 식물체 상처 치료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금전을 많이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부산물이 가지고 양봉 부산물이니까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뿌리고 그다음에 하면 상처 아무는 기간이 한 2, 3일은 땡겨질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2, 3일 동안 땡겨지면 부추 값이 1,000원에서 2,000원 가는 거는 하루 사이에도 그렇게 차이 날 수 있고 이틀 사이에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소득이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수확 후에 여기서는 그 관리 형태 및 생육 비교를 보면은 부추는 수확을 자꾸 하면 할수록 잎이 좁아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경남 하동에서 그 제첩국을 하니까 재래시장에 가니까 이 부추를 언제부터 했는지 모른대요. 자연형 부추인데 아주 잎이 좁죠. 그리고 왼쪽에는 저희 집 마당에 2년 동안 수확하지 않는 부추입니다.
아마 그 옆에서 사무용 볼펜이 있고 옆에 자를 가지고 눈금이 자라보면 1cm가 넘어 1cm가 넘어요. 평균이 넓은 데는 한 좁은 데는 뭐 한 중간중에 0.7mm에서 한 1.2 12mm 정도까지 이 폭이 나오더라고요. 2년 동안 수확을 안 하니까 이 옆에 거는 보추 올라오면 수확을 하고 올라오면 수확을 하고 그다음에 옆에 또 이게 돌바위 틈이나 이런 데 있으니까 절대로 아까 부추 성소 안 해줘서 끼고 그리 잎이 좁아도 물이 한 5배 정도 이상 차이 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이 2년 동안 수확하지 않는데 부추는 수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소득이 발생되는 건데 이렇게 잎이 넓은 부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흙을 충분히 보태주고 성토를 해주고 이것처럼 이렇게 안 해주면 이렇게 얇아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처 치료 후에 상처 조기 회복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농촌진흥청에 유기농업 자재로 등록된 목록 공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 제품을 안 사셔도 관계없어. 안 사도 집에 있는 프로폴리스 가지고 얼마든지 이용해도 똑같은 성분이거든요. 이거 먹어도 관계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과량을 쓴다 해가 뭐 좀 낮게 물량을 좀 더 많이는 양양을 제품 양을 좀 더 많이 희생한다 해서 뭐 문제도 이런 건 없고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보면은 천연 항생 물질이고 유기농 목록 공시가 되어 있고 그 대신 너무 과량을 사용하면 생육기에 또 이걸 갖다가 폴리스 부추 이래 가지고 이제 그 항생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해가 이걸 상품화하기 위해 가지고 너무 과량을 되게 부추가 뒤틀리는 현상이에요. 잎이 뒤틀리는 생육기에 뒤틀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건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우리 도 내에서는 뭐 있겠네. 성주에 참외에 프로폴리스 장목바이라는 부추를 갖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아마 이 천연 항생제 물질이 함유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갖다 장목바를 만드는 그런 사례는 봤습니다. 그다음에 칼슘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생육시기는 보통 보면 수용성 칼슘을 많이 씁니다. 한 500배 정도 한데 마지막 수확 후, 그러면 이제 겨울철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수확 후에 5 내지 7cm 대 생육시 한 번만 줘라. 한 번만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양에 질소가 가될 때는 칼슘 흡수를 너무 유한이나 질소, 그 다음에 그 공룡의 대비를 많이 줄 때는 칼슘 흡수를 굉장히 기량작용해서 방해를 합니다. 칼슘 먹어야 되는데 부족한데 질소가 못 먹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농도를 연하게 낮추어 가지고 만약에 이 칼슘을 500배를 하지 말고 한 1000배나 이렇게 하면 나누어 줄 때는 가급적 저녁에 시용을 해라. 보통은 낮에 많이 시용하는데 저녁답에 시용하는 것이 식물체 기공을 막아주고 열어주는 그런 효과 때문에 저녁에 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휴면 전에 이해살포하고 과다살포에는 아까 말씀드린 칼슘제를 너무 많이 주면은 과유불급이라 해서 안 주기만 더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잎이 뒤틀리면 프로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틀리면 생기고 휴면 회복 후에 12일에서 19일 사이 그만 4월 보통 한 1월 중순 요 사이에 보면 칼슘제를 갖다 위에다 살포를 한번 해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연 한 300형당에 한 3kg 정도 칼슘제를 막 연면 10일 하면 요거는 1년에 한 번만 줘야 됩니다. 하는 게 좋고 아침에 만약에 뿌리면은 부추 기공을 받아가지고 물에 우리 몸을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수영장에 들어가가 바깥에서만 답답한데 수영장에 시원하다고 목만 내놓고서 답답한데 피부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침에 뿌리면 물에 잠겨 있는 거죠. 호흡을 못하는 한 4시간 이상 물에 잠겨 있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아침보다 오후에 뿌려주는 것이 좋다. 칼슘제 선택은 여기서 뭐 다른 말도 많습니다만은 부추향이나 식감을 좋게 하고 그다음에 부추는 대량으로 재배할 때는 뭐 소량으로 재배할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먼 거리까지 가려고 하면 빳빳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소비자로부터 아이고 좋다 이런 하기 때문에 수용성을 향상시켜주고 분말보다 천연 칼슘이 유리하고 칼슘은 그 다른 물질하고 보통 보면 칼슘 이거 별거 아니다. 물 한 550리터 통에 뭐 칼슘 한 뭐 불과 한 뭐 병으로 좀 해 이거 뭐 내 효과 되겠나 싶어가 거기다가 원이 안 차니까 4종 복합비료를 갖다 섞습니다. 또 그다음에 농약 이것도 반이 안 차니까 농약을 또 갖다 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니 가면 더 못합니다. 그래 이런 건 절대로 비록 아무것도 아니래 같이 보이지만은 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농약이나 사종복비는 절대 혼용하지 마시고 물 한 번 더 내준다 이런 계산으로 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칼슘제는 토양에서 1년에 0.6mm 정도 이동한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0.1mm도 이동하지 않는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 16대 원소 중에 네 번째 다량 많은 양을 요구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액상으로 된 제품을 갖다 선발하는 게 좋고 만약에 그 고체를 주는데 1년에 한 번만 주는 것이 좋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수송성, 면역력, 그다음에 병의 강화성에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칼슘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수확기 후에 아까 다시 또 강조하는 말이 나옵니다. 수확 후에 3일 동안은 절대로 청소, 물주기 금지, 단 프로폴리스나 이런 걸 해가 아주 20리터에 가지고 한 150, 한 동이도를 살짝이 뿌려줄 정도까지 하면 상당히 상체가 빨리 아물겠죠. 케루스 형성 기간이 노지에서는 이틀, 하우스에는 한 7일 정도, 온습도에 다릅니다. 이렇게 차이 납니다. 케루스는 그 상체가 아무르는 걸 얘기하겠죠. 그러면 수확 후 즉시 비료를 시할 때는 엽산투 뿌리가 밑에서 뿌리가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잎의 상체에서 뿌리 위로를 빨아먹고 밑으로 보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키토산은 보통 17일경 수확 후에 17일경에 2회 정도 살포하면은 좋다는 이건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부추에도 전용 비료가 나옵니다. 어떤 뭐 특정 회사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옆에 보면은 보증표에 보면은 부추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유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시설에서는 300평당에 한 60 내지 70kg 정도를 시용토록 돼요. 부추 전용 비료가 반드시 붕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포함되면 자꾸 이제 비용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가정에 보통 쓰는 우리 복합 비료에다가 앙금 요소에다가 인산이나 가래를 섞든지 복합 비료에다가 붕소를 섞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부추 또 아까 액상 고형 비료가 나오는 대신에 포항에서 생산되는 부추 전용 액비료도 등록된 게 요것도 농청에 등록이 다 되어 있다. 부추 전용입니다. 요거는 액비료 사용할 수 있는 작목이 되기 때문에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어느 시중에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작물이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의 관리입니다. 여름철에 보통 보면 4월 달부터는 이제 그 수도권에 부추가 나오고 여기서 원거리에 수송을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수확을 안 하죠. 4월 되면 이렇게 비닐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럼 제거해 버리느냐? 비닐 안 버립니다. 그대로 곱게 놔놨다가 비닐을 과채로 이런 거는 빛이 잘 안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죠. 이거는 문제가 크게 안 생긴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버립니다. 그대로 놔놨다가 다음에 다시 씁니다. 하는데 이 옆에 이제 이 배수로에다 피복을 했습니다. 배수로 왜 피복할까요? 여기에다가 이 여름철에도 잡초 제거를 계속 해줘야 돼요.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 공터가 있으면은 담배꽁초 국민의식이 높아지지 그렇지 담배꽁초 아무데나 안 보는 데가 아무데나 버리는 게 사람이 습관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부추를 잡초를 뽑아가 부추밭에 안 버리고 여기다 배수로에다 갖다 버립니다. 버리면은 어디 군데군데 그것도 거름 무더기처럼 이제 무더기에 쌓이죠. 그러면 중간에 어느 한 공간이 여기 한 3m 쯤에 거름터미가 하나 생기고 또 3m 가면 중간에 붕 뜨겠죠. 거기가 비가 오면 콱 쌓이면 쉽게 말하면 배가 다늘 뭐 좀 보태기 하면 종이배가 다닐 정도로 물이 고여버려요. 그러면 그 물이 안 빠지면 어디로 갈까요? 결국 부추밭으로 다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추에 습해가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아예 부추 자체를 여기에다가 버리지 깨끗한 방에는 못 버리지 않습니까? 못 버리고 그다음에 깨끗한 방에는 신발 신고 못 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잡초가 안 올라오니까 여기 또 제초제를 또 많이 뿌려요. 그래가 요즘은 이제 PLS 문제 때문에 제초제 상당히 문제가 되죠. 여기를 이래 해버리니까 잡초가 발생하지 않죠. 심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아마 효과가 있어. 지금은 아마 그 대다수 농가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옆에서 이제 보면은 이건 하고 현상인데 부추는 아까 25 북방형식 물이기 때문에 25도씨가 되면은 이렇게 끝이 말라버립니다. 이 똑같은 이 여름인데 여름에는 여기에는 생육이 오른쪽에 거는 아주 좋고 이쪽에는 하고 현상이니까 여름철에 관리를 이만큼 수확 안 하니까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규산질 비료나 이런 칼슘제 이런 걸 충분히 주고 물을 잘 끼줘 줘서 완전히 이렇게 잘 성장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가을 되면 자연적으로 단풍이 빠져가 양분이 줄기를 타고 뿌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다음번에 고품질 부추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실한 부추 피해 관리다. 지금까지는 부추의 밝은 면만 이야기했습니다만 하시다 보면은 여러 농약을 하다 보면은 좀 깨를 쓰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제초제를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부추가 왼쪽에는 완전히 이제 막 시들시들 말라 들어가는 현상이고
두 번째는 봄철에 잎끝이 변해 이건 환기를 잘 안 시켜줘. 그 옆에서 이제 세 번째는 오른쪽에는 잿빛 곰팡이입니다. 환기를 잘 키웠습니다. 환기를 너무 안 시켜줘가지고 곰팡이에 다 뱉어가지고 주인이 이제 이 관리기 예측을 가지고 싹 베내는 완전히 다 버리는 겁니다. 좀 잘 먹으려고 하다가 생일날 잘 먹으려고 하다가 한 농을 완전히 깨끗하게 일찍이 수확을 마쳐버리는 이래 이제 주인이 이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망연자 뭐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장면이고요. 여름철에 그 부실한 관리입니다. 여름철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이 여기 배수로 있죠. 여기 이 배수로에 여기다가 지금 이제 여름철에 추대가 꽃대가 막 올라오니까 여기 막 버려놓습니다. 버려놓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여기에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지니까 이게 부추밭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게 스펠리버가 부추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여름철에 피복, 이제 여기는 피복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경북 안동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름철에 피복을 해놨더라고요. 그 왜 이래 피복을 해놓냐 하기. 여기는 또 여름철에 수확을 한대요. 왜 어떻게 수확을 하냐 하기에는 요 가까이 있는 매천시장에서 김치 장사들이 와서 추대하고 상관없답니다. 수확만 해놓으면은 자기네들이 다 인부 데려가 비 가지고 와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자기네들 이윤제하고 남는 거 보내준답니다. 그럼 겨울에는 하고 겨울에도 한대요. 그 수명이 굉장히 짧죠. 품질이 아주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래 되니까 도약근이 안 나와요. 위에. 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 꽃대 그다음 제거하지 않습니다. 뿌리 활력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 아까 배수로 여기 이렇게 꽃대 왜 제거 안 하느냐 하겠네. 이분은 이 꽃대가 이거에 미치는 영향을 몰라요. 저는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 아니죠. 어르신. 선생님, 이게 꽃대가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식물은 이 양분을 종실에서 씨앗에 다 먹기 때문에 이 잎에 가야 될 걸 씨앗에 다 가를 때 이거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 기아가 어디서 왔나 가길래 그런 얘기를 아이고 그러냐 인사 새로 하자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녀석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철에 그 하절기 비수확기에 영양축적을 위한 대책인데 노직 1년 차에 정식하는 상태입니다. 1년 차는 노지 상태인데 비가림 하우스 안 했답니다. 1년 차이기 때문에. 1년 차에 뭐 잡초하고 같이 이제 피복도 오케이 안 됐는데. 그 다음에 1년째 비닐 제거는 해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해가지고 질소가 거의 안 돼가 막 풀 뜯어 먹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수 및 침수 예방입니다. 그러면 여름철에는 이 옆에다가 물이 잘 빠지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배수로 정비하고 간수, 분소수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됐을 때는 양분 축적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름철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항에도 주로 겨울철에만 했습니다만은 지금 강원도 춘천까지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포항에서도 해발 400m에다가 여름 부추로 재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는 원래 제가 담당할 때 여기는 시설 고추도 되지 비가림 고추도 안 되는 그런 곳에 토마토를 재배를 해서 단지를 하다 토마토도 한 20년 하니까 연작이 일어나니까 이제 농가들이 부추를 여름 부추를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재배를 하니까 여름 부추가 또 다른 소득작물로 부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연안지대에서는 여름 부추를 안 하니까 이 고지대 있게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하니까 부추가 굉장히 빳빳한 거예요. 서울까지 가도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성공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추가 이제 고온장이라서 꽃대가 올라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추는 햇빛이 쪼이고 길어지면은 꽃대가 오는데 꽃대를 조기에 제거를 비해줘야 돼. 없애줘 버려야 된다. 꽃대 발생 간격은 보통 5, 6월 상순 24% 하순에서 근데 지금 온도 장기 현상으로 고온화 현상으로 올 하순쯤 되면 꽃대가 결국 발생된 데가 있어요. 뭐 양상 같은 11월까지 발생됩니다만은 한 15일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발생해 주는 것이 좋은데 이거를 갖다가 등짐형 예측기로 주로 이용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좀 됐습니다만은 등짐형 예측기로 이용하기에는 아마 뭐 시골에서 농사를 짓거나 아마 농장에서 일을 하거나 그 다음에 농사를 안 지도 1년에 한 번쯤은 아마 다 상당수 분들이 아마 산에 계시는 조상 산소 벌초를 위해가 예측기를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등짐형 예측기를. 뭐 요즘 배터리로 나온 거 그다음에 가스로 나온 다양하게 나옵니다만은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연료 휘발유는 등짐 예측기를 가지고 주로 많이 이걸 갖다가 배고 나면은
하루에 오전 비봤자 2동 못 뺍니다. 2동. 2동 빼고 나면은 숟가락이 이 날이 잘 안 맞으면 숟가락이 떨면은 또 그 사람 그 말하면 그 신경 저 질환 앓는 것이 벌벌벌 떨려가지고 밥이 안 넘어 숟가락이 밥이 안 넘어가요. 컴퓨터에 자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제 자전거 폐자전거 앞에 그 앞면하다 폐자전거 다 바퀴에다가 우리 생울타리 예치기를 갖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생울타리 예치기를 달아가지고 이래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래서 해보니까 이래가 이제 바퀴 하나니까 안 짊어지고 주로 밀고 가면은 이거 뭐 한나절 하면은 한 20동 이상 쳐요. 뭐 15월 간격으로 뭐 매일 하루씩 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제 만들어서 이분들 중에는 뭐 지금 안 계신 분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에이 저 뭐 되지도 않는 거 하더니 이래 해놓고 나니까 이제 저 우리 흥해청사에 와서 시연을 하고 농가에 가서 이제 이런 작물을 이렇게 내가 한번 업체하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쓸만하다 이거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 지금 이 농가가 이제 최초에 아까 그 이식개에 참여했던 농가고요. 이건 아까 앞에서 나오는 11월 10일에 기장군의 노지에서 개화된 장면입니다. 그러면 종자를 받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종자를 받을 때 아까 부춘 태화가 없다 그랬죠. 비싼 돈을 살 필요 없고 2년 정도 1년생에서는 받으면 좀 무리고 2년 정도 이상 된 묵은 종자에서 포기를 최종하면 됩니다. 그 3년부터는 3년차 되면 2년차에서 가장 건실한 종자를 수확할 수 있고 3년차 되면은 약간 자주성 나는 티번 현상이 일부 발생하기 때문에 수량성에서 다소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포장 관리에 있어 가지고는 막 백년한겨 참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미생물제 같은 걸 좀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백년만개나 볏짚 같은 걸 썰어 가지고 로타리를 좀 해주면은 물 흡수하는 것이 물을 좀 많이 가는데 가뭄을 적게 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